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요 과학기술 5강입니다. 이거 뭐 열팽창에 대한 글인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열팽창이 뭔지 알잖아요. 이거 뭐 어떤 물질이 뭐 온도가 올라가면 따라 이제 뭐 좀 부피가 커진다. 그게 이제 열팽창이죠, 그죠? 열팽창이라 그러고 뭐 열팽창에 대한 어떤 뭐 공식 뭐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계수가 생기는데, 그죠? 상수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이름 붙였고, 그 뭐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이제 리니어, 그죠? 어떤 라인을 선이죠, 선, 그죠? 선으로 이제 커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이제 부피 단위로 보면 지금 뭐 최적 열팽창 계수, 그죠? 최적, 그죠? 부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정밀 기계라든지 어떤 부품들이, 그 뭐 정밀 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부품들은 이제 아기를 딱 맞춰놨는데, 아기를 딱 맞춰놨는데 이게 이제 열팽창 계수가 달라서 이제 어떤 거는 확 커져가지고 막 이게 뭐 틈이 벌어진다거나, 그죠? 딱 맞춰놨는데 그 이제 틈이 벌어진다거나 뭐 뒤틀리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겠지. 열팽창 계수가 다르면, 그죠?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열팽창 계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좀 열팽창 계수를 좀 작은 물질이 필요하다. 정밀 기계 분야에서. 그렇죠. 그걸 이제 개발한 사람이 요거죠. 샤를 뭐 에두아르 기욤, 뭐 이 사람이 이제 좀 노벨상을 받았대요. 좀 인바라는 물질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뭐 철니켈 합금인데, 그게 이제 뭐 변하지 않는 어떤 뭐 열팽창 계수가 좀 작대요. 이 샤를이 이제 뭐 샤를 어떤 뭐 보일 법칙에, 보일 샤를 법칙에 이제 그 사람인가 아니에요. 보일 샤를 그 사람은 뭐 이름이 뭐냐면 자크 일렉상드르 셰샤르 사를 뭐 이런 사람이 그 보일 샤를 법칙, 이상기체, 그죠? 법칙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뭐 부피가 커진다. 기체에서 그런 거, 그걸 말한 게 이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달라요. 다른 샤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인바라는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뭐 좀 이제 뭐 열팽창 계수가 좀 작다. 그거는 이제 좀 온도가 올라가도 뭐 팽창을 좀 덜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 요건 이제 그 열팽창 계수가 제로에 가까운 물질이 이제 최근에 발견됐대요. 찾아냈대요. 그 이제 이걸 이름을 이제 요거는 이제 인바라 그러는 거고, 이건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제 슈퍼 인바. 그래가지고 뭐 코발트를 좀 섞어가지고 조금 뭐 만든 물질이랍니다. 별로 뭐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요. 봅시다.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또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길이로 변하면 뭐 선형 열팽창, 그죠? 이거 부피로 변하면은 뭐 최적 열팽창, 이런 붙이기 나름이지.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어떤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이 이제 균열이 생겨서 파손될 수 있지. 그죠?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죠? 레일과 레일 사이에 어떤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 연조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져서 레일이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뭐 당연히 이해되는 거고. 이 문단,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 온도를 이제 TT까지, T 맞죠? TF인가? F구나.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LF. 그러니까 뭐 T0일 땐 L0, 그죠? TF일 때는 뭐 길이가 LF라 한다. 라 해보자. 이때 이제 물체의 길이 변화 델타 L, 그죠? 델타 길이, 그러니까 LF 빼기 LO, L0의 값을 처음 길이 L0로 나눈 값. 그러니까 L0 분의 델타 L, 그죠? 그 값을 길이의 변화율이라 하고, 그 길이의 변화율 값은 온도 변화 TF-T0가 클수록 커진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길이 변화율도 크대요. 따라서 뭐 그렇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온도 변화가 심하면 길이 변화도 심하겠지.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어떤 계수의 곱, 그러니까 어떤 길이 변화율과 이제 온도 변화, 그죠? 델타 길이와 델타 변화 사이에 어떤 뭐 비례 관계, 예? 뭐 상수가 딱 떨어지면 그 뭐 개수 자체가 알파가, 그죠? 어떤 개수가 상수 관계면은 비례 관계고, 그죠? 비례 관계를 하겠지. 예. 근데 뭐
뭐 알파도 좀 변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건 모르겠네요. 어떤 뭐 그죠. 선형 계수가 변하나? 열팽창 계수가 변하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길이 변화는 뭐 어떻게 나타내느냐? 온도 변화, 델타 온도 곱하기 계수 알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계수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한답니다. 선형 열팽창 계수. 그죠? 선형 열팽창 계수는 이 알파에 대한 얘기고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재료의 성질이다. 어떤 재료 그 재료마다 열팽창 계수가 달라지겠네. 그죠? 어떤 놈은 많이 커지고 어떤 놈은 작게 커지고. 그죠?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도시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뭐 도시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네요. 그죠? 온도 단위 역수로 표현된다.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요건 이제 뭐 부피 최적 열팽창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 요건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얘기했고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계수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같은 정도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4번 8번 그죠?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기반하여 열팽창 계수는 선형 열팽창 계수의 이제 3배 정도의 값이다. 뭐 대략적으로 3배로 보나 봐요. x축, y축, z축 이렇게 3배인가?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는 각각 플라스틱은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다음에 그 금속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이거 뭐 금속이 더 커지네요. 그죠? 플라스틱보다. 그죠? 열팽창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 그 정도의 값과 10의 마이너스 3제곱과 10의 마이너스 2제곱 정도의 값을 갖는다. 이 플라스틱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정도고, 그 다음에 금속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요. 일단 뭐 금속 자체가 조금 더 크네. 그죠? 열팽창 계수가 더 크네요. 그죠? 금속이 더 많이 커진다. 플라스틱보다.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거 뭐 100분의 1이고, 뭐 1000분의 1이고, 10,000분의 1이고, 10만분의 1이네요. 그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팽창을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많이 일어난다. 상당한 열팽창이다. 그죠?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3제곱 도시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건 단위고.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씨에서 125도씨로 올라갈 때 길이 변화율이 0.1이므로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25도,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약간 더운 정도인가? 아주 더운 정도네요. 그죠? 25도 물질이 이제 125도 막 되게 뜨거운 상태로 올라가면 길이가 이제 10% 정도 늘어난대.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4제곱이라면 1%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렇군요. 그죠? 이건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별로 뭐 10% 길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거죠. 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물질에서 10%가 더 길어진대. 그러면 10%니까 10등분 하면 이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 이 펜 자체가. 그죠? 많이 늘어난 거지.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그죠? 열팽창 계수가 좀 작아야지만 뭐 시계 같은 거죠. 안에 보면 아주 작은 어떤 톱니가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어떤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이 필요하다. 회전 바퀴나 어떤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겠지. 그죠? 가령 태엽에서 작동하는 어떤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하는데 열팽창은 평형 바퀴의 직경을 이제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 시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 그 태엽 시계가 이제 여름 되면 막 속도가 느려지고 이래 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팽창에 작은 어떤 그 물질을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샤를 에누아르 기욤이 발견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로 가는 물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를 시조는 이게 최초로 했는 모양이네요.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기욤이었다. 그는 1896년에 후일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어떤 발견을 하였다.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 모양이네요. 상온에서 230도씨까지 거의 뭐 0도에 가까운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를 가진 철니켈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야, 그러니까 230 상온에서 230, 그러니까 보통 시원한 온도가 한 15도 뭐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에서 230도까지 끌어올렸다. 이거 뭐 이렇게 올렸는데 열팽창 개수가 제로래. 그런 어떤 철니켈 금속 합금이다. 이 합금의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 철과 36% 니켈의 합금이다. 이게 이제 인바라고 불린다.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인바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아주 작네요.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가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띈다는 얘기지, 그죠? 강한 자석의 성질을 띈다.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가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상쇄가 된다. 그러니까 같이 커지는 거 맞는데, 다른 물질처럼, 그죠? 뭐 기껏해야 뭐 철과 니켈 합금인데, 그죠? 근데 같이 커지겠지. 철도 커지고 니켈도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성체를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수축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또 수축돼 버리기 때문에,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기 변형이 뭐냐?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가 된다. 자기적 성질이 감소가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줄어드는군요. 이때 강자성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 영향을 받아 수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데, 이 자성체가 약해지면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쇄가 된다. 외부의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 반자성체라는 물질은 외부의 어떤 자기장이 있으면 자성을 갖는데, 외부의 어떤 자기장이 없으면 뭐 그냥 자성을 갖지 않는 반자성체. 이거와 달리 강자성체는 계속 이제 뭐 외부랑 상관없이 자성을 갖는 모양이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근데 이런 어떤 그 강자성체 물질이, 인바라는 물질도 강자성체 물질인데,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자성을 잃으면서 수축되고, 또 기본적으로 또 그 열팽창 때문에 팽창을 하고, 이 두 개가 이제 그 상쇄가 되면서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 퀴리 부인, 뭐 방상 발견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 온도를 정해놓은 모양이네. 자성체들의 자성이 급변하는 온도다. 온도가 변함에 따라 이제 자성체가 이제 뭐 어떤 자성을 잃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가 있는 모양이네.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자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퀴리 온도보다 올라가면 자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그죠? 일반적으로 열팽창 하는 건 맞지, 그죠? 어차피 철과 니켈이기 때문에 성분이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지, 일반적으로. 그죠? 고체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인바라는 물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팽창한다. 팽창하는데 그 자성을 잃으면서, 그죠? 자성을 잃으면서 수축되는 그런 성질과 두 개가 상쇄가 돼가지고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긴데, 이도 뭔 얘기야? 어떤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일단 온도 자체가 올라감에 따라서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예외가 아니다. 그죠? 인바 또한 예외도 아닌데,
그 인바는 800도씨 근처에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면 800도 너무 올렸는데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열 처리를 하면 하고 상온으로 급냉시켜 버렸다. 800도까지 끌어올렸다가 급냉시켰어. 한 후 이제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이 얻어지며, 그러니까 선형 열팽창 계수 값이 낮아야지만 열팽창이 작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0도까지 끌어올렸다가 급냉시켜 버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 값이 뚝 떨어지는 어떤 그 인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다. 이건 뭐 열 처리에 따라서 이제 인바의 어떤 그 선형 열팽창 계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네. 어떤 얼마나 온도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수축시키는 그 뭐냐 그 급냉시키는지에 따라, 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바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합 어떤 뭐 합금의 어떤 퍼센트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모양이네, 그죠?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달라지는 모양이네. 최근 선형 열팽창 계수가 제로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게 이제 슈퍼인바다, 그죠? 슈퍼인바는 인바의 이제 니켈의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5%의 코발트가 들어가는 조성이다. 이거 뭐 아까 뭐라 그랬나? 이거 뭐 니켈, 철과 니켈의 합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64%의 철과 36%의 니켈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니켈 조금 빼고 코발트를 5%를 넣는 모양이에요.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아까 뭐 1. 얼마나 하지 않았나? 1.6이죠, 그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0.72로 떨궜네. 0.72. 그러나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에 인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다. 그러니까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어떤 온도 구간이 있는 모양이네.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그죠?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좁답니다. 이게 또 이제 특별한 어떤 온도가 있는 모양이네, 그죠? 그 정도 열 처리해야 되는 온도가 있다. 아까도 마찬가지. 이거 뭐 배합만 어떤 합금의 좀 퍼센트만이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열 처리도 어떤 그 선형 열팽창 계수에 영향을 주네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열팽창에 할 때 그 온도, 그 온도가 인바가 가지고 있는 그 인바가 어떤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게 만들기 위한 열 처리 온도의 어떤 구간이, 그 다음에 그 슈퍼 인바가 그 낮은 어떤 열팽창 계수를 갖게 하기 위한 그 열 처리 구간보다 더 길다, 그죠? 더 넓다. 슈퍼 인바가 더 좁다, 그죠? 그 온도 구간이, 그죠? 많이 좀 길어지네, 그죠? 하여튼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었고, 자성체 얘기가 나오고, 뭐 약간 뭐 수학적으로 조금 뭐 이런 것도, 그죠? 그 외에는 어려운 게 없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거 넘어갑시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거 넘어갑니다.